앞에서 알려드린 정찬성님의 책이 실제로 상가를 어떻게 중개해야 되는지에 치중되어 있어서 초보자에게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최원철님의 명품 상가 중개 실무는 오로지 인허가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참고로 이분 강의도 좋습니다. 현재 인허가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상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아무런 실무 경험 없이 읽으려 들면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인허가 강의를 들어보셔도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오프라인 강의만 있어서 책으로만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참 뒤에서야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가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계단, 주차 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독하셔야 됩니다. 강의도 함께 보시면 아마 인허가에 관련해서는 이해도를 많이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최원철님은 상가 투자 컨설팅 전문가라서 실전에서 중개를 하는 중개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책 제목만 보고 상가 중개 실무를 배울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따지면 상가 중개 실무가 아니라 이론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책과 강의 내용의 95%는 인허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 내용을 저렇게 지은 이유를 유추를 해보자면, 인허가 관련된 지식이 진정한 상가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 지식이라서 이렇게 지으신 듯 합니다. 실제로도 실무에 나가면 경력이 오래된 분들 중에 인허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좀 웃긴 거는 이 파트를 전혀 몰라도 중개를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허가 관련돼서는 필수 지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보 때부터 공인중개사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갖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여기고, 인허가 파트를 책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채워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모르고 중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제 경험상 현장에 나와 있는 거의 90% 이상의 분들, 마음 같아서는 95%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파트에 대해서 대충 알고 상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전문 소장님들이야 잘 아시겠죠. 작년에 타부동산에 한창 계약 많이 친다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가 관리하던 상가 건물 4층에 임대 붙일 손님이 있다면서 공동중개를 제안해왔던 적이 있는데요. 어차피 저는 공동중개는 안 하지만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예 이 건물 4층은 건축물 용도상 주택이고 사무실이나 교습소 같은 거 작게 할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라고 하니까, 예? 주택에 교습소가 됩니까? 좀 공부한 사람들은 교습소는 교습소 하면 근린생활시설이 떠오를 텐데요. 실제로는 주택에도 합법적으로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경쟁 부동산이라서 가르쳐주기 싫어서 교습소 됩니다, 모르면 그쪽 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끊었는데, 그때 제 속마음은 아마 너네 소장도 모르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인허가를 알고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좀 알고 있는 분들도. 주택과 교습소 부분이 이 책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과 여유가 있다면 최원철님의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 나서 실무 경험에 수많은 케이스마다 새로운 답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일전에 포스팅에서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몸에 익으면 웬만한 자리는 건축물 대장을 굳이 떼보지 않아도 다른 업종으로 인허가가 가능한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사무실에 들어갈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안내를 할 때도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손님마다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까? 이런 걸 매 포스팅마다 계속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시장에서 소위 계약을 잘 친다는 사람들의 시야나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기준을 잡고 계셔야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저 또한 스승이 틈나는 대로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그분의 능력, 내공을 알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뭘 채워나가면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는 중개인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언제나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 성장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능력도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제로 잡고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을 보는 시야를 키워주고 제 입장에서도 더 재밌는데, 블로그처럼 오픈된 공간에서 풀기에는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은 인허가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교본처럼 틈틈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책의 중요성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인허가를 잘 알고 있으면 중개사고가 없어집니다. 실컷 안내해놓고 인허가가 안되면 그동안 헛짓거리 한 게 되고, 또 용도 변경 안되는데 되는 줄 알고 잔금까지 치렀다가 소송당한 사례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 부동산 소장님 중에 옥탑 부분이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된 위반 건축물인 줄도 모르고 상가 건물을 매매 중개했다가 매수인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소송당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매수인과 친분이 있어서 뒤에서 중재를 해줬기에 망정이지, 옥탑을 증축한 경우라서 그거를 철거를 하면 3층까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공사비가 수수료 몇천만 원 받은 거를 다 토해낸다 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개사고를 막고 전문가를 제안한다면 인허가 파트는 반드시 틈틈이 책으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